지난 금요일 이 법원의 구속 취소 정부 예. 인용 판단 속보 딱 떴을 때 오후 한 2시 한 1시 57분 1시 8분 떴는데요.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의원님? 보는 순간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이제 보좌진이 그 뉴스를 가져왔더라고요. 예, 예. 제가 순간 머리가 멈추더라고요. 아, 머리가 하얘져 버리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예, 머리가 의원님조차도 예, 의원님께서도 예, 머리가 하얘지면서 네.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걸 느꼈어요.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예. 아예 뭐 생각도 안 하셨었죠? 그렇죠. 예, 예.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예. 그걸 보니까 모든 사고가 이제 정지된 걸 느꼈고 검찰이 네. 이것은 법원과 검찰이 야합을 해서 아. 만들어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법원과 검찰이 야합을 했다. 근데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게 뭐 인권을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뭐 이게 헷갈릴 때는 피의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뭐 날짜 뭐 시간 얘기 또 공수처 얘기를 막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속 취소 이게 합당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러면 이 법원의 판단을 쭉 읽어보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법원의 판단이 예. 구속 취소 결정이 형사소송법의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첫째는 예.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모든 구속기관에 대해서 날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위반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법원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검찰 이야기가 아니고. 예. 법원에 먼저 첫째는 얘기하고 날로 있습니다.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고요. 예. 두 번째는 체포 적부심. 체포 적부심에서 서류가 있는 기간은 명시적으로 구속기간 1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조항 두 개를 예. 명시적 위반 실정법 위반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이러한 법을 위반해서까지 법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네. 굉장히 독단적인 결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대법원의 어떤 판례 해석이나 네. 결정 염두 상태에서 했다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판결이죠. 독단적인 판결이고 그렇죠. 저는 요 판결의 요 결정에 대해서 네. 명시적으로 법을 위반했는데 이 결정이 과연 그 부장판사의 독단이냐 아니면은 오염된 결정이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독단이 아니라 오염된 결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결정.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 본인이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논리가 일관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네. 내가 피의자 이익을 위한다 할지라도 법에 위반돼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헌법리 심사 신청을 해야 되죠. 정상적으로.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법에 위반된 것을 했어요. 예. 근데 선회해서 본인이 철학에 의해서 했다. 예. 치면은 본인의 논리가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시간상으로 계산했어도 왜 1월 15일 최초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시간상으로 계산한다면은 1차 구속기간 만료도 그 시간을 계산해서 1월 25일 10시 33분을 기산해서 예. 그 시간을 플러스해 주셨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산점을 1월 24일로 자정으로 만료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33 보태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못 해봐야 돼. 1차 구속기간을 날짜로 해놓은 걸 하고 자기 것에 시간을 한다? 맞지가 않죠. 그렇네요.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 자기 논리 자체가 서로 모순된다는 거. 모순된 점이 있다. 두 번째는 예. 이 사건에 있어서 구속 취소 신청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즉시 해야 되죠. 이런 위법 상태가 있다면은 한 달을 기다렸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좋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 이렇게 날짜 시간을 계산해서 위법이 됐다면은 네. 구속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죠. 증거 인멸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그런 대로 이것은 위법하다. 날짜는 그렇지만은 증거 인멸 우리이기 때문에 네. 재구속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하지 않은 거 봐서는 예. 이건 오염된 결정이지 않냐 저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수 세력의 어떤 오염, 보수 세력에 의한 오염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제 보면서 날하고 시간 의원님께서 현직에 있었을 때 검사 시절에
이런 경우가 없죠. 없었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날과 날짜, 그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아니 피의자의 인권 보호서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현행법에 위반되면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이 법이 현행법에 이 피의자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생각하면은 위헌법률 심사 신청을 했어야죠. 그게 자기 논리도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이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그럼 언제부터 이게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그렇죠. 이걸 윤석열한테 딱 적용해가지고 그렇죠. 풀어줍니다. 석방.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다른 아주 사회적 약한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했다라면 또 그나마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 면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걸 최초로 적용한 자체가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죠. 순수하지 않다. 그리고 보면은 공수처 얘기도 한단 말이죠. 공수처.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그게 명확히 이제 법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뭐 이런 취지. 그러니까 이 공수처를 겨냥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들어 있어요. 그 안에. 이게 이번에 구속 취소했던 결정이 첫 번째는 시간으로 계산해야만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한 논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수사를 했고 열흘이라는 기간을 규정 없이 둘이 나눴었다. 검사하고 인치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섣불리 유보받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유무에 대해서 섣불리 유보받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절차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구속을 취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점에 있어서도 과연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냐? 이 문제에서는 이미 같은 대한민국 법원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했죠. 적부심 기각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이미 수사권에 관할이 있는 걸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다 발부되고 뭐 기각되고 이런 상황을 쭉 보면은 당연히 수사권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 전제에 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을 깔고 가는 건데 이것도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풀어줄까 하는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론을 전개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 얘기를 굳이 또 해가지고 이 윤석열 쪽에 손을 이제 들어준 셈이 됐는데 참 이 법원의 판단도 판단이지만 그 이외에 나오는 검찰의 결정 이것도 참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법원이 이제 이걸 했는데 검찰에서는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죠. 즉시 항고권을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위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권을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법원에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경우는 보석 허가 결정이 있고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있고 구속 취소 결정이 있는데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면은 법원의 영장주의에 반하고 그리고 피고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2015년 형법 개정일 때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즉시 항고에 빠졌어.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즉시 구속 취소는 방금 말한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두 개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효과가 일시적이다. 그렇죠. 그러나 구속 취소는 사유가 제한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걸 취소를 해보면 전국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현재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김주현. 그런데 검찰이 위헌이지 않아서 법이 살아있는데 엄연히 현행법이 있는데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죠. 언제부터 검찰이 이렇게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살아있는데 그 법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일하게 좀 윤석열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검찰이 내란의 공범이지 않냐는 많은 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김성원
경호처 차장이던 구속영장 기각 네. 그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궤변 수준인데 왜 이걸 기각하는 게 해서 많은 우리가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내란의 공범이지 않냐는 의심을 했고 김용현 추석에 있어서 또 약속 대련을 했고 네. 세 번째는 최근에 대검 과학수사부의 과장이 방첩사에 전화했던 거. 맞아요. 방첩사 대령 그리고 출동했다는 제보. 네, 제보가 이걸 있고. 가지고 우리는 내란의 운명 공동체이지 않냐 이런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을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시 항공권을 포기했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더욱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으면은 일반 항고라도 해야 되거든요. 즉시 항고는 신병을 풀어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항고는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사안은 이 판사의 결정이 매우 오염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재판부 내에서 이 문제를 재론하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상급심에서 아하. 이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정당한지를 심리를 받아봐야 될 문제거든요. 예. 근데 검찰총장은 일반 항고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렇네요. 뭐라고 하죠? 이 재판 과정에서 예.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합니다. 맞아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검찰 조직이 내란의 공동체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을 네.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천병 역할을 하다가 아하. 이제는 내란 조직의 검찰 조직을 전부 이제 팔아넘긴 것이죠. 저도 오기 전에 방금 뉴스를 봤는데 네. 본인 절차의 헌법의 법률 위반이었기 때문에 네. 떳떳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똑같아요? 닮았는지 그 나무에 그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강한 의심을 하는 게 또 하나는 예. 항공권 포기뿐만 아니라 그 연장 불허 1월 23일 날 공수처 기록이 넘어왔을 때 맞아요. 연장 신청을 연장 불허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통상 이렇게 되면 즉시 기소합니다. 맞아요. 그때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해야죠. 그런데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총장이 또 26일 날 예. 총장이 전국의 검사장들 모여서 자 회의를 해요. 명분은 좋죠. 우리가 깊게 수사를 해야 된다. 법으로 연장 불허를 했으니 풀어주고 우리가 수사하자고 이야기하죠. 네. 근데 그게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그 목적이 생각하고 달성되지 있었는데.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포석이었다고 보여져요. 빌드업을 시켰다. 그 그 빌드업을 즉시 기소하지 않았던 점. 네. 또 하나 이번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점. 네. 또한 김성원의 영장 반려 부분, 김용의 출석 부분, 방첩사다 전화했던 이 부분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네. 검찰이 이번에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을 하는 데서는 예. 총장 혼자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큰 손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손 누구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있을 것 같아. 큰 손. 예. 관저 있는 분입니까? 아무튼 큰 손이 큰 손이 있다. 관저 주변에 있거나 예. 그와 밀접한 관련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 너는 이렇게 예. 하고 법원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탄핵 인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8대 0 인용이 되라 생각하지만은 네.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결정이 오염됐다고 저는 보는 순간 이 검은 손이 네. 현재까지도 비추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너무 이제 걱정이 된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지난 금요일에 이제 법원의 판단 이후에 또 이제 검찰에 이어지는 이 즉시항고 포기와 뭐 지금 심우정 총장의 오늘 발언 이걸 놓고 보면 와 이거 하루하루 1분 1초가 견디기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렇죠. 저 역시도 예.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네. 저도 일상이 잘 안 돼요. 불안해서. 아. 불안해서 일상이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러면은 우리는 외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 공정한 심판과 신속한 심판을 기대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지금 투쟁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